주말. 자기, 뭐하고 있어? 나 배고픈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먹고 싶은 거 있어? 난 딱히 생각나는 게 없거든. 있으면 말해줘. 나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감자찜 먹고 싶은데 가져가면 싫어하겠지? 어머님 집에 가자고? 근데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라도 갑자기 동생 부부가 찾아온다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우리 엄마랑 형이 그런다고? 야, 오히려 오라고 난리더라. 형도 솔로라 외로워서 더 그래. 집에서 술 마시려니까 엄마 눈치는 보이고. 그니까 우리 핑계 대고 마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도 형인데 그 정도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너도 마시고 싶단 말 아니야? 말이나 못하면. 알았어. 어머님한테 집에 계시냐고 전화해볼게. 그냥 가면 놀라실 거 아니야. 오, 우리 저기 센스 만점인데? 알았어. 해보고 말해줘. 잠시 후. 어머님,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가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민주 씨가 글쎄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 거 있죠? 어머니가 해준 감자찜도 먹고 싶다고 오늘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찾아가면 놀라실까 싶어서 전화 드린 거예요. 어머, 민규가 보고 싶대? 감자찜이야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으이구, 우리 아들이 웬일로 먹고 싶다니. 그래, 그래. 출발할 때 말해줘. 오는데 1시간 걸리지? 도착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놓도록 하마. 오, 역시 우리 어머니 최고. 그럼 좀 이따가 뵐게요. 아,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번에 생필품 거의 떨어졌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가는 길에 마트 들러서 사갈게요. 그래 줄래? 안 그래도 나갔다가 오기 힘들었는데 잘 됐다. 그럼 샴푸랑 주방세제, 휴지 좀 사다 줄래? 혼자 가려니까 부피도 그렇고 무게도 나가서 힘들겠더라고. 네, 민주 씨한테 얘기해서 중간에 사다 놓도록 할게요. 그럼 조금 이따가 봬요. 잠시 후. 그럼 다 샀지? 엄마는 없으면 미리 말하지. 인터넷으로 시켜드리면 되는데 말이야.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채워놓을 수 있으실걸? 집에 아주버님 계시잖아.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나? 형은 그런 쪽으로 섬세하지 않잖아. 그리고 소득도 낮아서 생활비까지 보태는 건 어려울걸? 차에 그렇게 투자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그래도 당신 형인데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않아? 어차피 자기랑 나뿐인데 누가 말한다고 그래? 우리 둘만 입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얘기들이잖아. 안 그래? 그거야 그렇긴 한데. 어? 저기 아주버님 아니야? 응? 어디에? 어라, 그러네? 형이 이 시간에 밖에 있을 리가 없는데. 어머머, 옆에 여자 아니야? 아주버님께서 우리 몰래 연애라도 하고 있었나 봐. 완전 행복해 보이지 않아? 형이 연애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동안 나한텐 연애 생각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근데 하면 다행이긴 해. 엄마가 큰아들은 언제 장가가냐고 전전긍긍했거든. 결혼 얘기 나오면 좋겠다. 그럼 어머니 마음도 편하실 텐데 말이야. 일단은 먼저 얘기 꺼낼 때까지 우리 괜히 설레발 쳤다가 아니면 엄마만 우울해질 수 있잖아.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할게. 잠시 후. 오느라 고생 많았지? 우리 아가도 마음고생 많이 했어. 평일에 일하느라 그렇게 바쁘면서 어떻게 올 생각을 다 했대? 민규 씨가 가고 싶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러고 보니 어머님도 못 뵌 지 좀 된 것 같아서 왔어요. 우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호소 있네요? 근데 어머님, 아주버님께서는 어디 가셨어요? 회사 일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나가더라. 아쉽네요. 같이 점심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 되지 않겠니? 그 전엔 보통 들어오니까 아쉬워하지 마렴. 너희 온다고 했는데도 나간 거 보면 급한 업무 같더라. 에이, 서운하다뇨. 어차피 저도 내일 갈 생각이었는걸요. 갑자기 찾아온 저희 잘못도 있는걸요.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찬장에서 오목한 접시 꺼내주겠니? 내가 첫째 보면서 우리 애들 결혼은 글렀구나 싶었는데 너같이 똑부러지는 애가 들어와서 다행인 것 같아.
둘째라도 잘 사니 내 맘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 아주버님도 곧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직장 동료는 비혼할 거라고 선언했다가 45살에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걸요? 제 짝을 언제 만날지 모르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 그래? 요즘 결혼에 대한 압박이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네? 우리 애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날 저녁. 엄마, 나왔어. 어, 재수 씨 왔네요? 그러고 보니 오늘 오신다고 하셨죠? 네, 오랜만에 봬요. 오늘 근무하고 오신 거예요? 토요일에도 출근이라니 고생이세요. 아유,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긴 하네요. 근데 민규는 어디 갔나요? 그이는 잠시 밖에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본가 왔으니까 놀고 온다고 나가버린 거 있죠? 부족한 동생 때문에 마음고생은 항상 재수씨가 하네요. 어, 근데 왜 그렇게 저를 보시는 거예요? 혹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아, 예전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실례였다면 죄송해요. 마치 연애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런가요?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거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도 주위에 연애할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 제가 실례를 했네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머지않아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저랑 그이도 처음엔 호감이 없었는데 점점 바뀐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운이 나네요. 어머, 우리 아들 왔어? 엄마가 쉬느라 온지도 몰랐네. 괜찮아, 엄마. 오늘 민규 들어오면 같이 한잔해도 되지? 우리가 또 언제 만나서 그러겠어. 엄마랑 재수 씨도 달라는 시간 보내야지. 안 그래도 금방 자리 파투 나서 들어올 생각이라고 하더라. 한번 전화해보고 나갔다가 와. 그래도 민규가 있으니까 집엔 돌아올 수 있겠지? 제가 맨날 술만 먹으면 취해 와서 못 마시게 하거든. 민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하는데 쟤는 어쩌나 몰라. 에이, 그럴 수 있죠, 어머니. 그럼 남자들도 다 나가니까 우리끼리 단란하게 영화 한 편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까요? 어머, 안 그래도 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좋구나. 아이, 너 안 나가고 뭐하니? 얼른 가. 누가 알면 우리가 남이고 재수 씨가 딸인 줄 알겠어. 그날 밤. 아유, 형이랑 이렇게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친구놈들은 와이프 무섭다고 한두 잔 걸치고 바로 가버리는 거 있지? 야, 기왕 마실 거면 이렇게 즐겨야지. 안 그래? 그치. 아, 그래도 너라도 잘 사니까 다행이다. 형, 고민이 있는 거야? 오늘따라 한숨이 늘어난 것 같다. 민규야, 형은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나도 너처럼 능력 인정받아서 내 집 장만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안 되네. 독립할 생각이야? 엄마랑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내도 되지 않아?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에휴, 그래, 너한테 숨겨봤자 뭐 하겠어. 사실 형이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 참 참하고 이뻐. 딱 맏며느리인데 그 집안이 꽤 빵빵한가 봐. 근데 그쪽에 비하면 난 집도 없고 아직 엄마랑 사는 한심한 사람일 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전세 같은 걸 들어갈 만큼의 돈을 장만하지도 않았어. 난 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모르겠다. 형, 그렇게 자책하지 마.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걸 저쪽에선 내가 집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 근데 민규야, 난 혜인이가 참 좋다. 근데 혜인이랑 결혼하기엔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포기는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이 순간 난 대체 뭘 해야 되는 걸까? 미안해요. 도움이 되고 싶은데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차라리 아빠가 남겨준 재산 있잖아. 그걸 미리 당겨받는 건 안 될까? 내가 엄마랑 같이 살아서 알잖냐? 엄마랑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밖에 없어. 그거 담보로 받았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고스란히 엄마한테 넘어갈 텐데 내가 어떻게 그 짓을 하겠어. 평생 살아온 집인데 그것만큼은 지켜줘야지. 우리도 작년에 이사하는 바람에 여유가 없어서 도와줄 방법이 없네. 너한테 도움 바라고 한 말 아니야.
그냥 알코올도 몸에 들어왔겠다. 마음은 싱숭생숭하겠다. 그래서 잠깐 말한 것일 뿐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 괜히 내가 미안해지잖냐. 알았어요. 자자, 한 잔 더 해. 힘들고 슬플 땐 있는 게 최고라고 하더라. 잠시요. 무슨 술을 떡이 되도록 마셨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아이, 미안해. 우리 자기 나 때문에 화났어?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우울해서 조금 마셨다.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주버님도 당신도 갑자기 왜 이래? 세상에 돈이 미치는 영향을 잠시 생각해 봤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아주버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 형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 근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더라. 돈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걸까? 무슨 소리라도 들은 거야? 아, 왜 그러는지 말을 해야 같이 고민해 줄 거 아니야. 아, 아니야. 형이랑 한 약속 어길 수 없는 걸. 음. 아, 술 냄새. 아, 뭘 이렇게 먹은 거야? 속을 알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도 없네. 다음날 아침. 어, 머리랑 속 아파 죽겠네. 대체 술을 몇 병이나 마셨길래 그 상태로 왔어? 어제 아주버님이랑 무슨 대화를 나눴길래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린 거야? 내가 울었어? 그렇게 슬픈 얘기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지? 나야 모르지. 약속을 어길 수 없어 이러더니 푹 쓰러져서 자더라. 오죽하면 내가 거실 소파에서 잘 덩두라니까. 그니까 술 좀 적당히 마시지 그랬어. 오늘 운전은 어떻게 하려고? 점심까지 쉬고 나면 좋아지겠지. 별걸 가지고 물어한다. 그러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면 그대로 끝인 거 몰라서 그래. 아주버님도 그래?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도 적당히 마시고 들어와야지. 둘 다 꽐라가 돼서 어머님이랑 나랑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지? 미안해. 대신 당신이 부탁하는 거 하나 들어줄게. 그러니까 화 풀어라. 응? 에휴, 말이나 못하면. 북엇국 끓여놨으니까 아주버님 깨워서 데리고 와. 뭐라도 먹어야 속이 풀리지. 안 그래? 어머는 어디 갔어? 엄마 데리고 오라는 말을 안 하네. 아침에 동네 어르신들이랑 등산한다고 갔어. 근처에 괜찮은 언덕이 있다고 하더라. 한 2시간 뒤에 온다고 했으니까 좀 있으면 오실 거야. 그래? 엄마는 참, 그 연세가 되도록 아직 산을 타면 어떡하자는 건지. 그러다가 넘어져서 다치시면 어쩌려고? 난 평소에도 당신이 그럴까봐 걱정이야. 그놈이 술이 웬수지. 안 그래? 알았어. 다음부턴 적당히 할게. 어제 먹다 보니 그렇게 됐어. 아이, 다 형이랑 마신 거니까 그나마 다행 아니야? 말이나 못하면. 얼른 아주머니 모시고 나와. 국 식으면 다시 데워야 되잖아. 2시간 후. 어머니 오셨어요? 애들은 어때? 혼자 밥해다 먹이려고 하니까 힘들지? 아이, 첫째가 입맛도 까다로워서 여간 힘든 게 아니었을 텐데 말이야. 아니에요. 잘 드셔주셨는걸요? 지금은 둘 다 골아 떨어졌어요. 좀 재우고 가야죠. 그래. 오늘 운전하는 놈이 뭔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셔서. 우리 아가가 고생이 참 많구나. 근데 반품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이미 개봉해버렸는데 어떻게 반품하겠어요. 그냥 감수하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뭐 그래도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래 그래.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저놈들 데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 굳은 일이 참 많았을 텐데 옆에서 도와줘서 고맙구나. 내가 좀 더 살아있을 때 해줘야 될 텐데 말이야. 괜찮아요. 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날 오후. 그래서 오늘 말 안 해줄 거야? 어제 대체 아주버님이랑 무슨 대화를 했길래 그렇게 울었던 거야? 힘든 게 있으면 말을 해야 같이 해줘 나갈 거 아니야. 별건 아니야.
그냥 인생에 대해 현타가 심하게 온 것 같더라. 하긴 40대가 넘었는데 결혼도 못한 노총각 신세니까 곧 좋은 사람 만나겠지. 내 주위에 그 나이 때 결혼한 사람도 있어. 어떻게든 자기 짝 만나서 결혼하더라고. 이거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줘. 사실 형이 만나는 여자가 있대. 얼마 전에 본 사람 같은데 꽤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잖아. 집안 자체도 못 사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게 왜? 설마 모아놓은 게 없어서 그런단 건 아니지? 어떻게 알았어? 그 나이 먹도록 엄마랑 사는 것도 그렇고 차는 좋은데 실제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 그래서 형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 솔직히 아주버님이 모으지 못했던 이유는 그동안 모았던 거 싹 다 주식으로 날려서 아니야? 근데 그 여자는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더라. 내가 왜 그랬을까? 세상은 다 돈밖에 없나 이러고 있길래 위로해주다가 그렇게 마신 거야. 한 번 시작하니까 형은 끝도 없이 먹더라고. 근데 알다시피 우리도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도와줄 순 없잖아. 그치. 우리도 나중에 애 태어나면 쓰려고 모아놓은 적금이 끝이야. 이사하면서 끌어다 쓴 게 많잖아. 저기, 있잖아. 혹시 당신은 어머니랑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뭐? 어머니랑 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엄마랑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럼 우리도 집세 굳고 좋은 거 아니야? 설마 우리 집을 아주버님한테 드리자 같은 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 만약 그거면 말 조심하는 게 좋아. 그거 하나 장만하겠다고 우리 청춘 다 소모한 거 기억 안 나? 나도 알지만 우리 형도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만큼 해주면 나중에 죄책감도 덜 들고 좋을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이랑 내가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출퇴근은 어떻게 할 생각인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거 아닐까? 역시 그렇겠지. 음, 쓰리룸 월세로 이사가도 좋을 것 같은데. 난 결사 반대야. 절대 그렇게 못해. 일주일 후. 엄마, 나 오늘 회사 안 나가려고 해. 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갑자기 왜 안 간다고 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한테?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아유, 많이 힘들어서 그래? 엄마한테 고민이 있으면 털어내봐. 우리 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뭘 못 들어주겠니? 엄마, 난 정말 혜인이를 사랑해.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근데 항상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 건 돈인 것 같아. 물론 과거에 내가 실수해서 없는 것도 있지만 막상 결혼할 생각하니까 그쪽 집에서 반대하더라. 가진 것 없는 사람한테 소중하게 키운 딸을 보내는 건 어렵긴 하지. 응? 아이, 연애하고 있었어? 그래서 자주 나갔던 거야? 그 집은 잘 사니? 우리보단 잘 살아. 혼수 같은 건 할 수 있을 정도? 근데 난 집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니까 그쪽에선 마음에 안 들겠지. 게다가 내 나이에 비하면 아직 어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많잖아. 이런 대화를 할수록 내가 비참해지더라. 기다려봐. 이거 너네 아빠가 나한테 준 거야.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나중에 물려주라고 했어. 정규는 지금 얼마 가지고 있니? 5천 정도밖에 없지. 여기 3천만 원 들어있어. 이거 앞에서 민균에 주고 네가 그 집 가는 건 어때? 가족인데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잖아. 뭐?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우리 장남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동안 네가 부담될까 봐 말하지 않았던 건데 상대가 있는 거면 말이 달라지지 않겠어? 그리고 둘이 나눠 가져야 되는 것도 미리 당겨주겠다는 건데 무슨 상관이니? 그거요, 그렇긴 한데 재수 씨가 싫어하지 않을까? 그럼 결혼은 그냥 한 줄 알아? 됐고, 그냥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상견례 날 잡아.
알았어. 엄마만 믿고 있을게. 그날 저녁. 아가, 너 바쁘니? 전화할 시간은 있어? 지금 퇴근하는 길이긴 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너희 살고 있는 신혼집 얼마 주고 있니? 저희 들어올 때 3억 넘게 주고 들어왔죠? 그것도 외곽이라서 그 정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으셔요? 그래?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 그럼 그거 정규한테 줘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갑자기 아주버님한테 드리라뇨. 글쎄, 정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잖니. 근데 집이 없어 그쪽에서도 허락을 안 하나 봐. 하긴 요즘 누가 시집살이 하는 걸 바라겠어. 안 그래? 그렇다고 저희 집을 달라고 하다뇨? 그거 아빠가 결혼 선물로 저한테 준 거였는데 그걸 아주버님한테 드리라고요? 공짜로 주라는 건 아니야. 8천만 원 먼저 주고 나머진 천천히 분할로 갚으라고 하면 되잖니? 그래도 너희는 어리고 아직 신혼인데 전세에서 시작해도 될 거 아니야.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보고 지금 전세 들어가라는 말이세요? 멀쩡히 있는 집을 왜 두고 그래야 되는 건데요? 장남이 너희보다 못 살면 되겠어? 장남은 월세 살고 너희는 매매를 살면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 아이 전세가 싫은 거면 우리 집 와서 살아. 딱 좋네. 쓸데없이 돈도 안 나가고 말이야.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시댁으로 들어가라뇨? 그리고 형편이 안 맞다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10살이나 어린 남동생 부부 집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 지금까지 내가 잘해주지 않았어? 그 값을 해야 될 거냐? 솔직히 정규가 결혼해서 손주 못 낳을 것 같아서 잘해줬는데 너희도 애는 낳지도 않고 말이야. 안 그래도 후회하고 있었는데 너희 대신 손주 낳아줄 며느리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러는 거지. 여자가 애 낳는 기계인 줄 아세요? 어머니는 똑같이 며느리 그리고 여자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번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끊자마자 민규야, 애미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머, 무슨 말이야? 잘못이라도 한 게 있어? 우리 자기가 그럴 사람 아닌 거 엄마가 더 잘 알지 않아? 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야 할 거 아니야. 장규 때문에 아가한테 부탁을 하나 했는데 몰상식하다고 하질 않니? 아,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엄마한테 몰상식하다고 했다고? 아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모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엄마, 내가 그건 단단히 타이를게.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지금 사람한테 기어오르는 거 아니야. 역시 우리 아들이 든든하구나. 아휴, 그냥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서 중재책을 내놓았던 건데 그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우리 아들이 오늘 집에 들어가서 단단히 일러줘. 엄마 말대로 하자고 말이야. 알았어. 나만 믿고 있어.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얼마 전에 갔을 땐 그렇게 아양 떨더니 사람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어쩌겠니? 요즘 애들이 자기 이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안 그러니? 나도 그건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 우리 아들 그럼 조심히 퇴근해. 알았지? 잠시요. 자기야. 어떻게 엄마한테 몰상식하다고 말할 수 있어?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된다 이거야? 고작 부탁 하나 한 게 그렇게 손해보는 거 같고 싫어? 어머니한테 들었어? 그럼 당신은 그 부탁이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 난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혼해. 뭐, 이혼? 야, 고작 그런 거 가지고 이혼을 권해는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 그냥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럼 신혼부부인데 시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해? 애초에 분가해서 살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근데 지금 와서 집에 들어오라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한 부탁이 합치자는 말이었어? 그건 또 말씀 안 하셨나 보다. 나한테 그동안 자기가 잘해준 값 하라고 하더라.
아주버님 결혼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 상대방이 안 좋게 본다는 거 있지? 우리 집 시세 물어보더니 매달 돈 받으라고 했어. 우린 합치자고 하시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우리 집을 형한테 주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네가 기여한 게 있었으면 어느 정도 고려는 했겠지. 근데 이 집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래? 아빠가 우리 결혼한다고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장만해 주신 곳이야. 근데 여기를 아주버님한테 넘기고 우리는 새를 살라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직장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직장이랑 어머님 집이랑 1시간 반이 걸려. 그걸 매일 반복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왜? 그게 어려워서 그러냐? 솔직히 집 가지고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어차피 돈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냥 세놓고 이자 받아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오전엔 당신이 운전하고 퇴근 땐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차에서 쉬나 집에서 쉬나 매한가지인데 그렇게 나를 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 야, 네가 이 집 장만할 때 뭘 했는데? 집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결혼 반지 딱 하나 있어. 결혼식도 돈 아깝다고 안 했던 거 기억 안 나? 혼수, 예단 그런 거 안 했어. 근데 지금 집까지 누리겠다 이거야? 정 불쌍하면 네가 대출 받아서 전세금 장만해 주든가. 왜 나한테 이걸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난 절대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가족인데 서로 배려하고 돕는 게 그렇게 안 돼? 형이 사랑하는 사람 많아서 겨우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회방을 그렇게 놔야겠어? 그럼 돈 없고 집이 없다는 이유로 평생 노총각 인생 살라는 거야? 그게 저주지 다른 게 저주야. 말 한 번 웃기게 한다. 내가 그러라고 했어? 그리고 능력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너랑 나는 그나마 내가 집 하나 장만 가능하니까 성사된 거야. 근데 그쪽은 어떤데?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그 끝은 어떨 거라고 생각해? 결국 그 인생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가정을 꾸릴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거라면 애초에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안 들어? 난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야. 됐어. 너 같은 애 말들은 내 잘못이지. 그냥 주기 싫다고 말을 해. 우리가 너한테 빌붙는 빈대처럼 보였나 보네. 재산 뺏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았어? 미안하다. 야, 너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여? 야, 너 어디 가? 알아서 뭐하게. 신경 꺼. 내가 뭘 하든 말든 가족도 아닌데 왜 참견이야? 잠시 후. 어떻게 됐어? 걔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니? 아니, 반대로 그렇게 하는 거 있지. 능력이 없으면 하질 말라고 하더라. 그러면 형 보고 평생 노총각으로 살려는 말밖에 더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형수 매정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역시 얘는 겉으로 봐선 모른다고 하더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형한테 줘야지. 근데 이게 명의가 아니라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아이씨 진짜. 그럼 배려심 없는 여자를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예전에 네가 만났던 유라가 훨씬 나은 것 같아. 걔가 똑부러지진 못하지만 이런 것도 쉽게 수긍했을걸? 걘 근데 너무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들었다고. 얘는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똑부러져서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기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엄마랑 우리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기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 에휴, 어떡하겠어. 잘 꼬셔봐. 그래야 정규가 결혼이라도 할 거 아니야. 나도 노력은 해볼게. 일단 여러 방향으로 알아봐야지. 알았어. 나도 잘 꼬드게 볼게. 그날 밤. 아직도 생각에 변화가 없어? 그동안 우리 집에서 얼마나 자기를 이뻐했는데 이런 식으로 모질게 굴어야겠어?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막무가내로 이런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야? 엄마랑 같이 살면 자기가 편하잖아. 집안일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엄마가 밥이며 반찬이며 다 해줄 건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거야. 엄니가 언제까지 해줄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 원래 고향이니까 괜찮겠지. 근데 나한텐 낯선 동네일 뿐이야. 그런 곳에서 몇 년을 살라는 게 말이 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할 때 1시간 반 걸리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거 좋아하는 곳이었으면 타지 거주자도 뽑았겠지. 안 그래? 그래도 형이 결혼한다고 하잖아. 솔직히 너랑 내가 효도를 제대로 한 적 있어? 엄마가 손주 안고 싶다고 할 때마다 네가 뭐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생기겠죠라고 했잖아. 네가 임신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어? 오히려 이런다고 약혼을 했지. 몸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 여기서 얘기가 왜 나오는데? 너도 지금 굳이 가질 필요 없다고 동조했잖아. 나만 바쁘다고 했어? 병원 가자고 할 때 일이 있어서 안 온 건 바로 너였잖아. 근데 왜 내 탓만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애 낳으려고 결혼한 줄 알아? 그래도 널 사랑하니까 한평생 같이 살 결심으로 했던 거야. 근데 네가 내 편이 안 돼주면 난 누굴 믿고 살라는 거니? 그니까 말하잖아.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 더 이상 이런 말 꺼내지 마. 나도 듣는데 한계가 있어. 이혼하고 싶으면 계속 꺼내. 야, 자기야. 다음 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혜가 소개해줘서 연락드리긴 했는데 제 상황에 이혼이 가능할까요? 물론 갈등이 시작된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같이 사는 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 남편분께서 기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아내 명의로 된 별도의 재산이므로 소유권 주장이 어려워요.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유 사유 중 마지막 걸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기타 사유, 즉 돈으로 인해 이혼하는 것이니만큼 상대방도 쉽게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가는 거 예상하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역시 그렇죠? 그래도 2년 내로는 끝나지 않을까요? 보통은 1년 정도 걸리고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챙겨야 할 부분도 있고 주위에서 들리는 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 하실 거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전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혹시 이혼소장 작성이 가능할까요? 저한테 2번 다시 꺼내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 사람들 성격을 떠올리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준비해놓고 나중에 던지고 싶어요. 그럼 미리 작성해 놓을 테니까 요청 주시면 퀵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이 매정한 것 같으니라고. 넌 정규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온 거니? 어떻게 된 애가 정없이 메말라버린 거야? 아휴, 민규한테 하지 말랬더니 이젠 어머님이 전화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 사유재산을 왜 시댁을 위해 써야 되는 거죠? 저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응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니? 그리고 공짜도 아닌데 배려도 못해. 그럼 그쪽에서 적어도 지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나오지도 않는 걸. 전 그럴 생각 눈꼽만치도 없으니까 아주버님도 헛바람 마시지 말라고 하세요. 전 결혼시키고 싶으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이랑 집을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사는 곳은 아깝고 아들 내외가 사는 곳은 아깝지 않다니. 뭐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팔라는 거야? 그럼 저는요. 아빠가 행복하게 살라고 준 것을 왜 아주버님한테 드리죠? 자꾸 그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잠시 후. 아휴, 정규한텐 자신만만하게 말했는데 이걸 어떡하니? 엄마,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해. 나한테 방법이 하나 있거든. 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기집애가 안 주겠다고 버팅기는데. 쟤 한 달 뒤에 이 일건 지방으로 출장 가. 그때 집 비우면 되잖아. 이사를 끝내놓고 형이랑 형수님 들어가 계시면 자기가 어떡할 건데? 그때 내놓으라고 하겠어? 형수님 표정 보면 마음 약해져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걸? 걔가 똑부러지지만 그런 면에선 상당히 무르잖아. 이미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걸 나오라고 어떻게 말하겠어? 너 그거 뒤탈 없이 할 수 있는 거 맞지? 제 성격상 고소하니 많이 거릴 게 뻔하잖아. 에이, 그렇다고 이혼하겠어? 날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설마 그러겠어? 엄마랑 나랑 잘해주면 며칠 쎄하다가 그칠걸? 같이 산 걔가 그렇게 말한다면야? 응, 한번 준비해봐. 알았어. 내가 다 준비하고 엄마한테 말해줄게. 다음날 점심. 근데 이렇게 싸게 내놔도 되겠어요? 지금 시세에 비하면 70%밖에 안 되는데요. 좀 더 올려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급하게 내놓는 거라서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제가 처음 살 때 가격보단 좀 더 받잖아요. 딱히 손해란 생각은 안 들어요. 요즘 집값이 워낙 높아서 사람들 생각으로는 많이 받아야 장땡이라더라고요. 아가씨 같은 사람은 잘 없는데. 막 집에 하자가 있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시댁에서 아파트를 눈독 들이고 있어서 그냥 처분하고 이혼하려고요. 아유, 그런 사정이 있으실 줄은 몰랐네요. 그런 사연이 있었다면 도와드려야죠. 저도 일단 아파트 매매 구경 오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할게요. 사실 집 상태도 좋아서 사람들도 금방 혹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다음 주 전에는 팔렸으면 하거든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1.5배로 드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계약 잘하기로 입소문 났거든요. 저한테 잘 맡겨만 주세요. 팔리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세요. 일주일 후. 아유, 고은 아가씨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설레는 거 있지? 근데 출장 간다더니 안 가도 괜찮아? 괜히 우리가 회사 일에 지장 준 게 아닌가 싶네. 괜찮아요. 거래처 사정으로 일정이 밀린 거라서요. 그리고 아주버님 아내 되실 분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요즘 고생했는데 미안해서 어쩌지? 우리 다음에 휴가 맞춰서 나들이나 갈까? 그것도 좋지. 일단 오늘 일만 잘 마무리하자. 어머니, 손님 오려면 얼마나 남았을까요? 글쎄, 1시간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 얼른 음식을 해야 될 텐데 말이야. 근데 용케도 결혼을 허락하셨네. 집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어? 그럴 수 있지. 딸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뜯어말리겠어. 아, 당신도 나랑 결혼할 때 그랬잖아. 그랬지. 아, 맞다. 이거 내가 주는 선물이야. 내가 얼마 전에 기막힌 사실을 알아낸 거 있지? 야, 네가 몰래 이사하고 거기다가 딴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해? 네가 정신 나갔지? 그거 주거침입이라는 거 몰라서 그래.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 차 앞에서 당당하게 어머님이랑 전화해놓고 어떻게 알았어? 그날 접촉사고에 있어서 블랙박스 안 돌려봤으면 영원히 모를 뻔했다.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짓을 저지르려고 해? 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지. 나도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같이 사는 사람? 이젠 아니야. 하, 내가 이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가 운전하는 차도 내 거지? 그거 견인하러 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어디서 거머리 같은 게 붙어가지고는 말 다 했니? 아, 그래. 우리가 작당 모의 좀 했다. 근데 실행도 안 한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되던데요? 아직 서류 안 열어봤어? 이혼소장? 자기야,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넌 나한테 왜 그랬니? 이제 이혼할 거니까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을게. 아줌마, 당신 자식만 소중해?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야. 근데 지금 탑할 게 따로 있지. 둘째 아들 집을 첫째한테 주려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리고 너도 능력 없으면 쓸데없이 끼질 마. 한 달 꼬박해봤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지금 형 집을 해주겠다고? 왜 내가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데? 아이, 서로 좋자는 거였지.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혼 안 하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자기랑 같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자. 어? 네가 돌아올 집 같은 건 없어. 내가 팔았거든. 나도 오늘부로 친정으로 갈 거고 네 집은 여기로 옮기라고 했어. 내가 너 같은 놈이랑 왜 같이 살겠어. 파, 팔다니? 우리 집이 팔렸다는 거야? 자기야, 진짜 미안해. 앞으로 이럴 생각 죽어도 안 할게. 형한테도 못 해준다고 바로 말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아, 내가 자기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넌 고작 이런 거 가지고 이혼을 논하는 거니? 아,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그리고 함께 사는 집을 함부로 처분하면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 몰라서 그래. 어떻게 지 하나밖에 모르는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아줌마, 이건 내 사유재산이라 재산 분할에도 포함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처벌을 할 생각일까? 그리고 넌 위자료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했던 발언이랑 이사업체 문의한 거까지 싹 다 증거 수집해놨거든? 어디 빠져나갈 궁리해보길 바라. 그래, 어디 소송해봐. 민규 너도 저런 싹퉁 바가지랑 살 바엔 헤어져. 엄마 조용히 좀 해. 지금 아들 인생 망치려고 그래? 내가 버는 거는 카드값 같은 거 감당 못한단 말이야.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자기 없으면 진짜 인생 망할 수 있단 말이야. 앞으로 말 잘 듣는 착한 애가 될게. 얘는? 아, 그만 좀 못해. 참 잘 돌아간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이런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난 이미 너 같은 거한테 정이란 정은 다 털렸어. 그냥 넌 앞으로도 이런 인생을 살길 바라. 내가 왜 널 데리고 살겠니? 그냥 이제 떨어져줘. 거머리 같으니까. 자기야! 전 그렇게 바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시동을 켜고 나갈 때 그놈 형차가 들어가는 게 보였죠. 형편에 맞지 않게 외제차는 왜 끄는 건지 유지비가 한 달 월급 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인사하러 온 날 난리가 났죠. 여자 쪽에서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파혼까지 선언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장남이 결혼하지 못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싶네요. 전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6개월 만에 결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승소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네요. 그 후로도 종종 저한테 연락 와서 봐달라고 하는데 아마 막대한 위자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처음엔 사랑해서 그 사람과 결혼했던 건데 돈 한 번에 시댁 식구들 태도가 돌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아이가 없을 때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네요. 여러분, 이혼이라는 글자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주위에 한 사람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 능력만 있다면 흠이라고 생각 안 해서 망설임 없이 진행했던 거죠. 물론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결정한 게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차분하게 생각한 후 결정한 거랍니다. 모욕과 재산 탐욕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 제 사연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없애버린 후 이혼 선언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전 정말 속이 시원했거든요.